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봤어요. 날씨 춥네요. 요즘에 대출이 잘 안 되고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많아야만 좀 다가구를 살 수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사실 요새 다가구를 어떤 식으로 사시라고 가이드 해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예상금은 서로 다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구 독학으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이걸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샀던 방법을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물마다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많이 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현장을 다니시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밖에 나오면 효율적인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달만 하셔도 굉장히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매물을 일단 조사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하고요. 저는 제가 있는 부산시에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검색 옵션을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빌라 주택을 선택하시고요.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해제를 합니다. 거래 방식은 매매만 선택을 합니다. 가격대는 7억에서 20억 요 레인지에 있는 물건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을 설정을 할 건데요. 너무 오래된 건물 말고 입주 15년 이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부 중이기 때문에 꼭 내가 살 물건을 검색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상에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매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도는 직관적으로 보기가 쉽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매물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역세권 최대 10분 이내의 것만 검색을 할 거예요. 역에서 가까운 곳에 매물이 2개 검색이 되거든요. 클릭하면 이 물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억 5천 물건이 하나 검색이 되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검색하면서 엑셀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한번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매물에 대한 설명, 건물명도 적어주시면 구분하기가 좋거든요. 다음에 준공연도 써주시고요. 매매가 가장 중요하죠. 평당가, 매물 등록일 이거는 빼셔도 돼요. 저는 얼마나 나온지 오래된 물건인가 체크하기 위해서 이것도 적거든요. 대지는 평으로 기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연면적이 100이 넘어가면 건물이 사이즈가 꽤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세대수, 기록을 해두십니다. 보증금, 이거는 매물 브리핑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주차와 건물의 특징 같은 거 적어주시고요. 용도 지역도 찾아서 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이 건물이 이제 매매가가 10억 5천에 나왔죠. 그러면 준공연도 보시면요. 여기서 사용승인 2010년 12월 28일 월까지만 적어주시고요. 매물을 보면서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히 사진을 넣거든요. 어떻게 넣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주소지를 복사하시고요. 지도에 들어갑니다. 지도를 붙여놓고 그럼 이 위치에 이 매물이 나오잖아요. 이 건물의 로드뷰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일단 이게 지금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는 활동이에요. 코너에 있고 이렇게 건물이 생겼구나. 화면 캡처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캡처를 하십니다. 아까 그 엑셀 있죠? 캡처를 한 상태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에다가 건물을 붙여서 넣으세요. 이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건축물 현황 같은 거 이거는 매물 브리핑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확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요 용도가 단독주택이라고 나오잖아요. 건축물 대장 정보에. 근데 우리가 확인을 따로 해야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디스코에서 확인을 합니다. 디스코에 들어가면요. 요
아래쪽에 이 물건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건축물 현황이 일단 나오는데요. 총층이 5층인 건물인데 1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 지상 5층은 2종 근생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주차 8대고 세대수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가구 15개. 브리핑에 몇 세대로 돼 있나 볼게요. 총 세대수 15세대. 이거 정확하게 돼 있죠. 주차 대수는 8대. 이 건물은 위반 사항 같은 게 없습니다. 지금. 규모가 꽤 크고 각지에 있고 괜찮은 물건 같잖아요. 그런 거 기록을 해두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현장에 나가보는 거예요. 서류상에서 봤던 느낌하고 같은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연산동에 있는 물건 2개를 나가봤거든요. 제가. 4번, 5번은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물건 2개, 둘 다 수영역 역세권이에요. 둘 다 초역세권의 물건만 해놨는데요. 지금 가격 차이가 있죠. 아, 요 정도 거리에, 요 정도 규모의 건물은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매물을 보면서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한번 물건을 보겠습니다. 엑셀 정리했던 거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나오는 게 좋아요. 현장에 와보고 느낀 건데요. 이게 각지에 물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각지가 아니에요. 그냥 주택가의 각지네요. 현장 역시 와봐야 돼요. 저 건물 자체는 주차 환경이 괜찮은데요. 전체적으로 동네가 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급지는 아닌 것 같아요. 동네가 뭐 공사 중인가 봐요. 난리예요. 돈 막 까지리고. 제가 집에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물건이 아까 코너머리에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장 나와보니까 도로 상황 같은 게 이 건물이 훨씬 좋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되게 널찍하죠, 도로가. 뭔가 좀 쾌적해요. 맞은편에도 신축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이 동네는 원룸이 많고 그렇진 않아요. 완전 주택가거든요. 같은 동네에 그러니까 물건이 2개 나왔거든요. 딱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오시면 이렇게 동네 단위로 묶어가지고 한목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기저기 이동하는 그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물건끼리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한 달 정도만 보셔도 감이 잡히거든요. 나중에 금매가 나왔을 때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건물에 대한 기본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수익률이나 그 동네 임대가 잘 되는지 공실률이나 이런 거는 지금 2번째 차후 문제거든요.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건물을 계속 봄으로써 내가 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건물 주인은 누굴까? 저 사람들 왜 건물이 있을까? 하면서 되게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밖에 안 나가고 어떤 영상만 본다던가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고 있으면 겁나고 못 살 것 같고 다가구 운영이 리스크도 있다는데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보면서 내가 사고 싶다는 마음도 유지하고 현장 감도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 때까지 나는 다닌다 이런 마음으로 밖에 임장 활동을 하시면 분명히 성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가구 매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